난 놀아야 돼. 일하기 싫어. 인형이에요? 뭐가 약간 인형스러운데? 태국어로 룩탭이라고 불리는 아기 천사 인형입니다. 가격은 약 12만 원에서 44만 원. 왜 이렇게 심지어 한정판 제품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국 물가를 감안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쳐도 비싼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 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사진을 보면 뭐 성인들이 이렇게 두세 개씩 막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 인형이 태국 성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 이 인형은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돈을 더 벌게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요. 원래 태국에는 꾸만텅이라는 아기 신을 잘 모시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태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기 석상이나 아기 인형을 집에 두고 극진히 보살피곤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태국의 부코라는 한 라디오 DJ가 인형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라면서 이 아기 천사 인형이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아기 천사 인형과 놀아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유모차에 태워서 쇼핑까지 실제로 아기를 돌보듯이 정성을 들였고요. 이렇게 아기 천사 인형 열풍이 불자 아기 천사 인형만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과 전용 옷을 판매하는 가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 전통이 약간 현대 버전으로 저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 이거 뭐 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도 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인형 손님들에게 좌석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기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 태국의 한 항공사에서 인형에게 별도로 티켓을 팔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형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티켓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티켓까지 파는 건 좀 저는 오바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천사 인형이 인기를 얻자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형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려는 범죄 조직이 적발. 이 사건으로 인해 아기 천사 인형의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인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태국의 아기 천사 인형 키우기 열풍은 1년 만에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선을 좀 지켜가면서 믿고 의지하면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니까. 근데 거기 마약까지 막 운반했다고 하면 그게 최악이죠. 그렇고 좋은 게 아니죠. 자, 이번 특종은 터키에서 전해지는 미신을 준비했는데요. 이 터키 하면은 뭐 우리와 형제 나라로 일컫는 그렇죠.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터키 문화가 비슷한 게 있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복을 기원하며 집에 복조리를 부적처럼 걸어두었던 것처럼 터키의 집뿐만 아니라 거리, 상점 등 곳곳에 이 부적처럼 걸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악마의 눈이라 불리는 나자르 본주입니다. 야, 저거는 약간 그 뭐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거 그 왜 잘 때 걸어놓으면 악몽 안 꾼다는 거. 드림캐쳐.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런 비슷하네요. 근데 악마의 눈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 우리나라 복조리는 이제 뭐 이름부터 복을 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자르는 아랍어로 눈 혹은 보다를, 본주는 터키어로 구슬을 뜻하는데요. 자, 악마의 눈이라고 해서요, 이 자칫 불운이나 부정적인 부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요. 터키인들에게 이 악마의 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악한 기운을 더 강력한 악한 모습으로 막는 수호의 상징이자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집에 금줄을 쳤잖아요. 그죠? 터키에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들이 나자르 본주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복조리하고 금줄 치고 이게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좀 불러온다 이런 거니까 비슷한 면이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터키인들에게 나자르 본주는 일상 그 자체. 집에 걸어놓는 건 물론 인테리어,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등 터키인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차를 사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부적처럼 나자르 본주를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쁘다. 우리와 다른 듯 비슷한 터키의 부적 악마의 눈. 형태가 어떻든 이 애군을 쫓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 하나는 국적 불문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혹은 재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를 꺼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끼리 어릴 때는 빨간 펜으로 서로 그렇죠, 이름 그렇죠. 쓰리면서 막 네, 맞아요. 놀리는 거 하잖아요. 어릴 때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저거로 큰 싸움 됐어요. 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싸우기도 쓰냐. 하죠. 그럼. 사실 빨간색 지갑, 빨간색 속옷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고 화를 쫓고 운을 부르는 부적을 쓸 때도 빨간 글씨로 쓰는데요. 왜 하필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는 미신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전해져 오는 몇 가지 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첫 번째 썰, 개유정난의 살생. 후양대군이 반정을 일으킨 개유정난 당시 한 명의 살생부에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생부에 오른 반대파들은 대부분 숙청됐죠. 역사적으로 약간 데스노트 그쵸.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빨간색으로 적은 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분류였군요. 그렇죠. 야, 그건 뭐 그걸로 운명이 갈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두 번째 썰, 6.25 전쟁 사망자 표시용. 사망 통지서 속에 형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당시 국군에서는 전사한 병사의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사망 표시를 했고 유족들에게 보내는 전사 통보서에도 전사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기재했다는 설입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후 빨간색은 사망이다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 불길함의 상징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 밖에도요, 빨간 펜으로 쓴 이름이 불길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명찰인 수용자 번호표가 빨간색인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과 빨간색이 연관되면 불길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뭐 인감 도장 이런 거 찍을 때 이름 생긴 도장은 빨간 인주를 묻혀 찍잖아요. 그쵸. 그건 왜 또 이건 오케이인 건지. 도장 예외인 거예요? 도장은 괜찮고 빨간 글씨 이름은 찜찜하고. 근데 뭐 사실 찜찜하기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이름 써야 되는 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빨간색으로 이름 쓸 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분 그렇죠. 나쁘면 안 하면 네. 되죠 뭐. 자, 우리나라에는 빨간색 글씨처럼 아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무시하기엔 찜찜한 유명한 미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 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 위로 없는 날, 이사나 개업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즉 9, 10, 19, 20, 29,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합니까?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 있는 날 이사하게 될 경우 귀신에 대처하는 미신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피하고자 쌀을 넣은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새 집에 들여보내는 거나요.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과 팥을 이용해서 새집 현관에 소금을, 집 구석구석엔 팥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시루떡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팥 아까 던진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연관이 저게 좀 있는 팥이 거죠. 올라가니까. 붉은색이 약간 그거 막아가지고 액막이 기능이 있다고 붉은 팥.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자, 믿거나 말거나인 미신이지만요. 사실 손 없는 날은 무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미신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전투, 황산벌 전투에 손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사오니 후면으로 우회 역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런 나약한 놈!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당시 한 군사가 손귀신이 두려워 상관인 계백장군에게 작전을 바꾸자고 충원했으나
계백 장군이 이를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에 맞섰다가 대패했다는 겁니다. 손 없는 쪽으로 갔어야죠. 손 없는 쪽으로 갔었으면 계백 역사가 장군 바뀌었겠네. 당연하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좀 오래되긴 했네요. 저. 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신들, 여러분은 이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삼국지 연희 중 동물의 피를 바치며 형제 연을 맺었다는 도원결의처럼 중국에서는 피를 동맹의 의미로 믿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와 관련된 또 다른 미신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무려 10만 개 이상이 판매된 한 펜던트였습니다. 저 안에 붉은 거 들어있는 게 혹시 그... 피? 네. 정말 끔찍하게도 펜던트 속에 담겨있는 붉은 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피. 주로 중국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바늘이 포함된 피 펜던트 키트를 구입한 뒤 직접 자신의 피를 펜던트에 담아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게 대유행이었는데요. 무서워. 섬뜩하다. 무섭다. 피를 담아 선물한다고요? 자, 이 꺼림칙한 피 펜던트가 유행하게 된 미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2006년 인터넷에서 처음 등장했던 피 펜던트는요. 소녀의 피가 재난을 막아줍니다. 라는 근거 없는 미신이 퍼지며 더욱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것도 썩고 그러면 감염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렇게 막 찌르고 피 내가지고 선물 주고 하는 게 위생적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거가 일단 너무 없고 애군을 쫓기는커녕 이제 전염병 같이 위험한 일을 만드는 게 또 아닌가. 팬데믹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은 혈액 채취는 전문 소독 과정과 체열 기술이 필요하다며 감염 위험을 우려했고요. 피 펜던트는 악령에 대한 보호나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며 중국 정부 역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비난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저런 미신을 믿다니 지금 21세기 맞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미신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헛소리인 것 같아요. 약간 중세시대 얘기 듣는 거 같고. 낭설이죠, 낭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장사 속이잖아요. 저거를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벌겠다는 건데 이건 아예 저걸 파는 사람부터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말고도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신은 현혹하지도 현혹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남성 2명 사망.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남성 3명 사망. 2017년 5월에서 6월 2달간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에서 남성 5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아프리카 경찰들은 용의자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살해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저희 동네 주술사가 대머리 남성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진짜 너무 나쁜 주술사인데요? 진짜 끔찍하다. 대체 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시골 마을에서는 대머리의 뇌 속에 금이 들어있다는 속설과 함께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부유하다라는 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한 고객의 의뢰를 받은 주술사가 미신을 자신의 주술의식에 활용하기로 결심.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대머리 남성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렇게 살해된 남성들의 신체 부위 일부를 주술의식을 치르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프리카 전역에 전해진 뒤 대머리 남성들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반드시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등 한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 무서웠겠네요. 황당하죠. 21세기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주술사도 정말 나쁜 게 남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내 복을 받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미신에 의한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선천적으로 하얀 피부를 가진 백색증 환자들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백색증 환자들의 장기를 약으로 쓰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아주 끔찍한 미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한 미신을 믿고 있어서요. 아프리카의 백색증 환자들은 항상 살해 위협을 느끼며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미신은 정말 사라져야 되겠네요. 아니 도와주진 못할 망정. 저분도 어떻게 보면 아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소중한 생명을 저렇게 미신 때문에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죠.
에티오피아 서남부에 위치한 오모 마을. 작은 마을을 뒤덮은 울음소리.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것은 아이를 잃은 엄마 부코 발구다의 애타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뭐 슬픔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2014년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나다니. 버려! 쌍둥이라고? 불길해. 둘 다 죽여! 이 마을에 사는 카로 부족은 사생아, 혼외자, 쌍둥이를 비롯해서요. 보통은 아랫니가 먼저 나는데 반대로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난 아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을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미신, 민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뭐 쌍둥이 출산이 드문 일이어가지고 지역에 따라 뭐 기륭이 든다, 뭐. 쌍둥이 있으면 징조가 뭐 어떻다는 징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건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살려두면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여겨서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숲에 유기, 심지어 강에 던져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민기를 믿는 카로 하메르 바나 등의 부족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해마다 무려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오늘날 와, 하루에 한 명꼴이잖아. 이게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냥 살인이네요, 그냥. 아동 살인, 집단 살인이지 이거. 살인이지 뭐 저기 뭐야.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오모 마을의 부코 발구다는 2012년까지 15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15명의 아이를 모두 이 미신으로 인해 잃었다고 합니다. 미신이 뭐길래 이렇게 지옥을 아니 근데 뭐 윗니가 먼저 나고 또 쌍둥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15명.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을에 사는 카로 부족은 성인 남성이 되면 치러야 하는 전통 의식이 있는데 부코 발구다의 예비 남편이 그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유로 당시 마을 장로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고요. 허가받지 못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법, 저주받은 아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이 민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아이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아, 하나를 잃어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15명을. 와, 그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문화 상대성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없어져야 될 악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